네, 시사 인터뷰 오늘 듣고 계신 시각 8시 8분 1초 지나고 있습니다. 엊그제 12구 이태원 참사 1주기가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유가족분들은 이 1년을 또 어떻게 보내셨을지, 또 그날은 또 어떻게 보내셨을지, 짐작도 되지가 않습니다. 직접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고 김재강님의 아버지 되시는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김영백 광주 전남 지부장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예. 오늘 일단 출연을 하시려고 했는데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있어서 오늘 출연은 못 하시고 전화로 지금 저희가 연결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예. 엊그제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갑자기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지나가고 있지만 1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아들과 너무 갑작스러운 이별이 지금도 믿기지 않습니다. 네. 지금도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을 가끔씩 합니다. 주말이면 아들이 대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아 무심코 대문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정신 차려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공허하고 허탈하여 무슨 일을 차분히 할 수가 없습니다. 참사 이후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이 생겨서 심리치료도 받고 아들이 너무 보고 싶으면 아들이 묻혀있는 묘지에 가서 울다가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다가 오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서울시청 분향소와 전주 분향소에 가서 우리 유가족들과 함께 이야기도 하고 강주에서는 매주 토요일에 강주 전 지역의 도심을 우리 유가족들과 우리들을 연대해주는 시민들이 함께 모여 릴리 걷기 행진하면서 특별법 조정 촉구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는 이런 인터뷰를 안 하시려고 하셨고 많이 힘들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터뷰를 응해 주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 아이들이 점점 잊혀져 가기도 하고 기억에서 잊혀져 가기도 하고 잊혀져 간 것도 싫고 근데 그래서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도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잊어버리려고 하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굉장히 힘듭니다. 네. 우리 고 김재강 군은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이가 그러면 좀 있네요. 예. 네, 작년에 29살이었습니다. 직장 생활도 꽤 오래 했을 것 같고 서울 생활도 오래 했을 것 같은데요. 아니요, 오래 하지는 않고 네. 군대 갔다 와서 대학 졸업하고 한 2년 취직 준비해가지고 서울하고 통영에 취직 통지가 와가지고 제가 서울로 가는 게 좋겠다 해서 서울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간 지가 한 3, 4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서울 익숙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너무 슬프고 힘드네요. 네. 지금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1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변화라든가 좀 느껴지십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네. 아들이 없는 빈자리가 너무 공허하고 너무 지금도 그제 같기도 하고 그제 같은 생각만 들어서 아직도 너무 마음이 힘듭니다. 그제 추모식에는 다녀오셨나요? 네, 다녀왔습니다. 네. 대통령이 참석해 주길 바라면서 자리를 비워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은 오지 않았고, 대통령은 다른 곳, 교회에 가서 추모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것도 위로해달라고 정중히 초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대통령이 꼭 참석해야 할 이유는 네. 우리 유가족 협의회가 꾸려지고 나서
저희가 대통령실에 수차례 면담 요청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한 번도 수용된 적도 없었고 만남은 그냥 대화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저희 유가족들이 길거리에서 이마를 짚고 국기를 끊어도 저희하고는 아예 만나주지 않으셨습니다. 평소라면 어려우실 수 있으나 일주기를 맞이해서 저희가 초청하는 추모대회에 참석하시고 이것이 대화를 시작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저는 살다 희생자들을 기억하기 위한 추모대회가 정치적이라고 하는 대통령은 정말 처음 봤습니다. 우리가 정치하려 모였습니까? 저희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우리 아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다짐하기 위해서 만났습니다. 10월 12구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대회가 정치적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고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네. 유엔이 자유권기획위원회라는 것을 통해서 이태원 참사 후에 조치가 잘 됐는지에 대해서 정부한테 물었는데 법무부가 수사와 국정조사로 대부분 진상이 규명이 됐고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재발 방지책도 수립됐다고 답을 했습니다. 유족들은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저희들은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태원 참사 직후 정부는 영정과 입회도 없는 분향소를 만들어 놓고 국가 꼬대에 조문하고 자기네들의 책임을 덮으려고 경찰 특수본을 꼬리 자르기식 셀프 수사하고 국정조사는 허술한 자료 제출과 허위 답변으로 일관하고 여야 정치적 정쟁만 하였습니다. 국회 국정조사는 우리 유가족들이 궁금해하는 수많은 질문에는 지금도 답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유가족들을 철저하게 예민하고 있습니다. 책임자 처벌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대로 된 진실 규명도 되지 않고 책임 있는 책임자들의 진실된 사과도 없고 수사도 윗선으로 향하지 못하고 있어 책임자 처벌도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원하고 계시는데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조사기구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유가족 협의회는 유가족과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재난안전 분야의 전문가를 추천하여 조사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으며 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가려내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필요하는데 이를 담보할 가장 신속한 방안이 특별법의 제정입니다.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법률의 뒷받침도 필요합니다. 네. 하지만 특별법을 바라보는 시선, 특히나 이제 정부나 대통령은 이 이태원을 참사라고 규정하지 않고 사고라고 보고 있는 듯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이것이 참사가 아니면은 무엇이 참사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159명의 많은 애들이 젊은이들이 죽었는데 국가의 부재로 해서 이렇게 죽었는데 사고라 한다는 자체는 말이 너무 안 되죠. 그동안에 사회적으로 큰 참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안전 이렇게 외쳤는데 변화가 된 게 거의 없는 것 같고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를 지금 겪고 계시는 분들도 안전을 원한다면 참사를 기억하라 이 얘기를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반드시 이태원 참사를 기억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보시면 어떤 부분이실까요? 예, 기억하지 않으면 참사는 반드시 되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유가족이기 전엔 몰랐는데 자식을 먼저 보내고 보니까 과거에 발생했던 참사들이 발생 장소만 다를 뿐이지 정말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네. 국가의 체계적인 은폐나 조작, 그러한 시도들이 있었던 게 너무 닮아 있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이번엔 정말 바꾸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참사가 일어나면 매번 책임자들은 회피하고 당시 상황을 무마하는 데만 바쁘지 않습니까? 이번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꼭 제정시켜서 앞으로는 이와 비슷한 참사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만에 하나 참사가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저희들처럼 길바닥을 헤매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모든 게 다 정치적인 어떤 해법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여기에 책임지는 사람들의 행동 자체가 많은 사람들의 이해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용산구청장이나 또 책임을 져야 될 어떤 지자체장들,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보고 체계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작년 10월 29일 악몽은 지금도 계속되는데, 박희영 용산구청장이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언행이나 태도를 보면은 이 나라의 고위공직자가 맞나 의심스럽습니다. 이 정부와 집권 여당은 그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오히려 보수 우파 유튜브들을 앞세워 온갖 혐오 발언을 쏟아내는 등 2차 가해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가족들이 항의하고 처벌을 요청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묵인하고 있습니다. 네. 좀 이렇게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한계가 느껴지는 것 같고, 예. 뭐 지금 좀 바라는 게 있으시다면 이거 진짜 너무 이것만 좀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것만 풀리면 내 응어리도 좀 풀릴 것 같은데, 뭐 이런 게 있으실 것 같습니다. 유가족 대부분이 그렇겠습니다만. 네, 아까 방금 말씀했듯이 기획하지 않으면 참사는 반드시 되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유가족이 되기에는 몰랐었던 일들을 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또 국민 모든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네. 혹시 이제 개중에 또 뭐 부정적인 시선으로 뭐 본다거나 왜곡된 시선으로 본다거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더 마음이 아프실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겪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랬죠. 많이 2차 가해 뭐 하는 것들 옛날에 녹사평역에서 그 추운 날씨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수 유튜브들 그 어떤 저희들에게 바로 앞에 면전에서 우리를 우롱하고 우리들을 욕하고 그런 것을 보고 너무 황당하고 너무 진짜 기가 막혔죠. 심지어는 우리 이화육 중에서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실려가기도 하고 그래서 정부에게 이것도 이렇게 못하게 요청도 해봤지만 정부는 너무 그냥 묵인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네. 보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특별법을 요구하고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참사로 규정을 해달라 요구하는 것이 어느 쪽에선 정치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정치적인 입장을 위협하는 거라고 본인들이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정치적 입장을 공격하는 것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정치를 잘 모르잖아요. 정치 우리 여기들이 정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단지 지금 우리 그때 12구 이태원 참사 그 자체만 자체 진실규모만 알아보고 싶지 더 이상 우리가 정치적으로 누구를 편가르고 누구를 이렇게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렇죠. 예, 모든 유가족들이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아들 얘기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고 김재강 군은 몇째 아들이었나요? 큰 아들이었나요? 아니면? 네, 제가 이제 딸이 하나 있고, 네. 딸이 큰애가 딸이고, 두 번째가 우리 아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들 그러는데, 중간에 있는 큰아들이 네. 전번에 그렇게 됐습니다. 네. 김재강 군은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항상 우리에게 큰아들이다 보니까 항상 가장이고 가장처럼 저를 대신해서 항상 저를 제 어떤 의중을 잘 이해하고 동생이나 누나를 잘 챙기면서 정말 듬직한 아들이었었죠. 그리고 항상 가정적이고 애가 자기 생활에도 항상 바쁘게 생활하고 그러면서도 가족을 잘 돌보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많이 보고 싶으실 텐데요. 네, 그렇죠. 많이 보고 싶죠. 지금도 옛날 착각을 많이 해요. 제가 가끔씩 그런 아까 처음에 말씀했듯이 어쩔 때는 착각을 많이 하면서 어쩔 때는 대문도 많이 바라보기도 하고 들어오는 느낌이라 그런 것 때문에 대문도 바라보다가 식탁에서 아이 빈자리가 항상 꼭 있을 거 와서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고 밥을 같이 먹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가끔씩 우리 큰아들 식탁 자리를 바라보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지요. 예. 우리 아버님의 그 마음이라든가 이 얘기를 듣고 있을 겁니다. 예, 우리 김재강 군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여기서 이렇게 다 하지 못하고 살면서 다 하지 못한 것들을 저승과 이승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거기에서는 아무 안전한 곳에서 여기 이생에서 펼치지 못했던 부분들을 꿈을 거기에서는 마음껏 펼치고 우리 아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인터뷰가 상당히 힘드셨을 텐데, 긴 시간 동안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건강하셔야 되고요.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김영배 광주 전남 지부장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